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줄줄 나고 손까지 떨리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치욕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시 저는 남편과 함께 10살 된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3억을 빌린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하찮은 하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사실 저희 친정은 잘나가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시댁에서도 저를 곱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함께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아버지 회사도 위기에 빠지게 됐죠. 지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너희 시댁에 얘기해서 어떻게 돈 좀 융통할 수 없을까? 아빠가 진짜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져서요.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빌려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하, 얘가 이쁘다 해줬더니 아주 간이패 밖으로 나왔네. 얘,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3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시어머니는 대번에 노발대발하시며 제게 갖은 험한 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고 결국 시아버님과 남편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시댁에서 3억을 빌려주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빌린 3억도 갚지 못하게 됐죠.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3억이면 지방 어디에 아파트라도 한 채 샀을 텐데 거지 같은 네 친정 때문에 다 날렸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한때는 저를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재산 반이 날아갔어. 당신도 책임 통감하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생활비 줄일 거니까 알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 그렇게 매달 300만 원씩 받던 생활비가 200만 원으로 그리고 최근엔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해요? 지우 학원비만 50만 원이 넘는데. 그럼 학원을 줄이면 되잖아. 억울하면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돈 뱉어내라고 하든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가슴앓이만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뭐해? 그냥 살림하지 뭐. 아니 왜? 너 요리 진짜 잘하잖아. 그 실력 놀리지 말고 뭐라도 해봐. 요즘 가사 도우미 시급 좋다던데? 넌 요리도 잘하니까 돈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친구의 말에 솔깃해진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가사 도우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시급이 생각보다 괜찮더군요. 한 달만 해보자. 지우 학원비라도 벌 수 있잖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가사 도우미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멀쩡히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남의 집 청소를 한다고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번에 집안 망신이다 뭐다 난리를 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을 출근시킨 뒤 비밀리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며칠 후 저는 첫 출근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남편을 먼저 출근시킨 뒤 저도 부랴부랴 가사 도우미 소개로 사장님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 채 50억을 호가하는 부촌이었죠. 제 구형 모닝은 주차하기도 참 황송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지하 주차장에서 눈에 익은 차가 한 대 보이더군요. 어? 저 차 우리 남편 차랑 똑같네? 검은색 제네시스, 심지어 번호판까지 남편 차와 똑같았죠. 이 시간엔 회사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의 차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에 있지. 바쁜데 전화하지 마. 남편은 벌컥 짜증을 내더니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미심쩍고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당장 출근을 해야 했기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우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11층. 한번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기껏해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오더군요. 긴 생머리에 몸매가 솔직히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뻤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정부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고 천장엔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샹들리에가 걸려있더군요. 아직 20대밖에 안 된 여자가 이렇게나 좋은 집에 살고 있다니 저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비결이 궁금하기도 하여 실내인 줄 알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더군요. 우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집에 사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그냥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별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주인 여자의 얼굴은 달랐어요. 그 여자는 마치 행복해 죽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근데 이런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나 해요? 한 50억 하죠? 네,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집주인 여자는 자기는 원래 일할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있으시고 뭐라도 해야겠어서 조만간 취미로 필라테스 학원이나 운영할까 생각 중이다라고 하더군요. 취미로 일하는 삶이라니 너무 부럽더군요.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었는데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것인지 속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신세 한탄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저는 가사도우미로서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에 출근하며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며 성실히 일했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까 제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집주인 여자가 제게 안방 청소를 부탁하더군요. 저는 우선 옷장 정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더군요. 집주인 여자는 분명 20대고 이 집에 혼자 산다고 했는데 옷장 안에는 50대나 60대 여자들이 입을 법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죠. 거기다 화장대 역시 뭔가 이상했어요. 20대용 기초 라인부터 50대용 안티에이징 라인까지 이것저것 뒤섞여 있더군요. 그렇게 화장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여자가 오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화장품을 휙 낚아채 가버리더니 남의 화장품은 왜 보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민망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이상한 변명을 하더군요. 제가 원래 남이 제 물건 만지는 거 좀 싫어해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안방 청소는 이만 됐으니까 저기 베란다 청소나 해주세요. 그러면서 집주인 여자는 저를 떠밀듯이 안방에서 몰아내더니 방문까지 쾅 닫아버리더군요. 집주인 여자의 태도는 분명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집주인 여자의 엄마가 쓰시는 물건들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진짜 놀랄만한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둘러 딸 지우를 학원에서 데려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저녁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계란말이까지 만들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고 돌아와서도 또다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질 않더군요.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또 야근인가?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렇게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안 받았고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11시, 12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진짜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저는 서둘러 달려나가며 물었지만 남편의 상태를 보고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은 완전히 술에 만취한 상태로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회식했어, 회식. 왜? 꼬아? 아니, 근데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아이씨, 진짜 귀찮게. 집에서 팽팽 노는 주제에 당신이 사회생활을 알아?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자버리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 곁으로 다가갔죠. 아무리 서운해도 제 남편인데 저대로 방바닥에서 자도록 그냥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장 재킷이라도 벗겨주려고 남편의 몸을 일으켜 세운 순간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지더군요. 주워보니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 눈으로 보고도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더 프레스티지 럭셔리 스파 100만 원. 100만 원? 스파에 100만 원을 썼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여보 일어나봐요. 이게 뭐예요? 이 영수증 이거 뭐냐고요? 그거 그냥 접대야, 접대. 접대? 스파에서 무슨 접대를 해요? 거기다 100만 원이나 쓰고? 당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제가 계속 따지자 남편은 벌컥 짜증을 냈어요. 아이씨, 여편네가 진짜 회사 일이라니까. 거래처 접대했다고? 세상 어느 회사가 스파에서 접대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실 짓고 하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뭐야 이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가 스파에 100만 원을 썼어요. 저는 영수증을 들어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너 지금 고작 그거 가지고 이 난리 피운 거냐?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난리야. 어머님, 이 사람 저한테 생활비 100만 원 주면서 하루에 그것도 겨우 스파에 100만 원을 쓴 거라고요. 제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스파 한 번 간 게 뭐가 대수야. 너야말로 집에서 놀면서 남편 번 돈 쓰기만 하잖아. 그리고 네가 이렇게 집에서 들들 볶으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돈 거 아니야?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자고로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건 집이 편하지 않다는 거야. 네가 아내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마지막 쇠기로 또 저희 친정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친정 거덜나서 우리한테 빚진 주제에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엄마 나 시끄러워 잠 좀 자자 라고 웅얼거리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나가셨어요. 너 앞으로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알았어?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수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영수증을 서랍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야, 밥!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반찬을 집어던지듯 말했어요. 예전엔 그래도 여보 밥 좀 줘 라고 했는데 이젠 반말에 명령조였죠. 김치 맛이 뭐 이따위야. 야, 너 이거 제대로 담근 거 맞아? 미안해요. 다시 담글게요. 미안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집에서 놀면서 이것도 못해? 스파 영수증을 보고도 제가 아무 말 못하는 걸 본 이후로 남편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너는 나한테 뭐라 할 자격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오늘도 늦을 거니까 저녁 차려놓지 마. 또 회식이에요? 왜? 뭐 할 말 있어?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이럴수록 저는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돈이 있어야 해.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저는 그날부터 가사도우미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제 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집주인 여자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이번 주말에 제 예비 시부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입맛이 되게 까다로우시대요. 한식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아주머니가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당은 2배로 드릴게요. 보너스도 드리고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주인집 여자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저도 돈이 필요했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인집 여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어차피 남편은 제가 어딜 가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우선 마트에 들러 갈비찜, 잡채, 전 종류, 나물 반찬들 재료를 사고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4시간 동안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나니 어느새 근사한 한정식 상차림이 완성됐죠. 그런데 집주인 여자는 제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손님들이 오신 동안 작은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네? 방에요? 예비 시부모님께 제가 요리한 척 하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요리 못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서.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씨 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갔으니까요. 복도 끝에 작은 방에 계시면 돼요. 끝나면 제가 부를게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저는 손님들이 가시길 기다리는 동안 가사도우미 관련 사이트나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집주인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라기. 어머 근데 집이 정말 좋구나. 우리 아들이 복을 타고났네. 엄마 호들갑 좀 떨지 마세요. 우리 민정이 놀래. 순간 저는 그 목소리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제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남편이 여기에 있어? 저는 문 뒤에 바짝 붙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정아,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하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너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니? 지우애미는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지. 글쎄, 그 집 부모가 우리한테 3억이나 빚을 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돈 못 버는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 엄마 그만하세요. 민정씨 앞에서. 아니야, 민정이도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진지. 민정아, 앞으로 네가 우리 아들 잘 챙겨줄 거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오빠 옆에서 내줘야 잘할게요. 그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혼은 언제 할 거냐? 최대한 빨리 하려고요. 이미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민정이 같은 좋은 여자 만났는데 빨리 정리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참 민정아, 혹시 아기는 좋아하니? 우리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네 어머님, 저도 아기 갖고 싶어요. 오빠랑 얘기해봤는데 내년 가을쯤이면 어떨까 해요. 어머, 딱 좋구나. 지금 며느린 딸 하나 낳고 끝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 지우를 무시하는 말까지 들으니 정말 폭발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방문을 열고 부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맘 같아서는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부엌 입구에 다다르자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부엌 너머에서 남편의 행복해 죽겠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방으로 돌아왔죠. 방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10년. 제가 남편과 함께한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더러운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던 10년.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이젠 닦지도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더는 한 톨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자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더군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달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복수였습니다. 저들이 절 배신했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집주인 여자가 이제 나오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집주인 여자는 해맑게 웃으며 제게 돈을 건네더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인상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상간녀의 배를 불려주고 받는 돈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이 돈도 언젠간 제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흥신소에 찾아갔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미행과 증거 수집에 3개월은 걸린다면서 예상 비용을 알려줬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금액대가 비싸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망설일 시간 따위 없었죠. 결국 저는 그동안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을 털어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더군요. 제가 바보 천치 호구인 줄 아는 남편은 제가 감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겠죠. 저는 먼저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집주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은 넘게 저장돼 있더군요. 제주도, 부산, 강릉,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마다 불륜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려왔지만 재빨리 제 휴대폰으로 이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남편의 카톡 대화도 확인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낼게. 재산 정리라니? 설마 저 모르게 재산을 빼돌릴 생각인가 싶어서 저는 남편의 은행 어플을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계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더군요. 잔액을 보니 5천만 원도 넘게 들어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빼돌려 모은 것 같더군요. 저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100만 원만 주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타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이제는 집주인 여자를 관찰하는 것도 제 일 중 하나가 됐죠. 우선 저는 청소를 하면서 집주인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걸었어요. 근데 민정씨, 남자친구분은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정씨 같이 잘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나 궁금해서요. 아, 그 사람 대기업 임원이에요. 워낙 능력 있어서 그런지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니.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거든요. 그것도 부장 승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무래도 남편이 집주인 여자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 같았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와, 정말 능력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연봉도 엄청 높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오빠가 사준 건데. 샤넬 신상이에요. 5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도요. 이건 300만 원. 저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는 정말 부럽다는 듯이 계속 질문을 했답니다. 어머, 민정신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맞아요. 그리고 오빠가 나중에 저 필라테스 학원도 차려준대요.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 좋은 자리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오빠가 인테리어 비용이랑 운영 자금까지 다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주인 여자는 주변을 휘휘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머니한테만 말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 사람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진짜 이상한 여자래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올 뻔했지만 애써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상하다는데요? 돈도 못 벌면서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심지어 나이도 많고 뚱뚱하대요.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나?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죠. 오빠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와이프랑 정리하고 저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미용실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은 걸 그렇게 표현하다니. 아, 그렇군요. 참 안 됐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스리며 대답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애도 하나밖에 없대요. 딸인데 그것도 아빠 닮아서 못생겼다나 뭐라나. 그래서 오빠가 저랑 결혼하면 예쁜 아들 낳고 싶대요. 제 딸 지우를 욕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폭발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도 앞으로의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흥신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 김지영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이제 그만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계획 당장 준비해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칼을 가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느라 몇 주간 꼼꼼히 관찰했죠. 그 결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꼭 그 상간녀의 집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매번 같은 날 같은 시간, 참 뻔하기도 하지.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대망의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또 그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여보, 나 오늘도 야근이야. 아마 회사에서 밤새고 내일이나 집에 들어갈 것 같아. 남편은 뻔뻔하게 피곤한 척 연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남편의 가짜는 연기를 비웃으면서 일부러 비꼬듯이 물었죠. 또 야근이에요? 요즘 계속 야근만 하네요.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당신만 일해요?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당신이 회사 생활에 대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그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우선 휴대폰으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상간녀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름길로 택시를 타고 먼저 그곳으로 향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낸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죠. 잠시 후 저는 마침내 상간녀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흥신소 직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검은색 점퍼를 입은 그는 절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준비됐습니다. 카메라도 다 세팅했고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아파트 화단 뒤에 숨어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죠? 남편은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누르고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 이곳에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겠죠. 두 년놈들이 그동안 붙어먹으며 무슨 짓을 했을까 생각하자 저절로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45분.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의 창문에서 불이 꺼지더군요.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지금이에요. 저는 흥신소 직원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비되셨죠? 흥신소 직원이 작은 카메라를 꺼내며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세요? 저예요, 민정씨. 어머, 아줌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인터폰 너머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미안해요, 민정씨. 내가 아무래도 여기에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잠깐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잠깐이면 돼요. 아, 잠시만요.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곧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상간녀는 가옷만 대충 걸친 차림이었죠. 빨리 찾아가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 순간 저는 흥신소 직원과 함께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상간녀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때 안방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팬티 차림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그러거나 말거나 흥신소 직원은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팬티 차림의 남편, 가운만 걸친 상간녀, 흐트러진 침대,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죠. 야, 너희 뭐야?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뒤늦게 정신을 차린 상간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주세요. 침대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겹까지 전부 다요. 흥신소 직원은 프로답게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당신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 상간녀가 가운을 여미며 악을 썼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씨,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요? 저 남자 사실 내 남편이에요. 순간 상간녀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가관이던지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뭐라고요? 우리 오빠가 아줌마 남편이라고요? 네, 맞아요.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우연이 다 있나 싶죠? 근데 그럼 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두 눈 멀쩡히 뜨고 남편 빼앗긴 내 심정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간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럼 뭐 어쩌라고? 아줌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오빠가 나한테 온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며 남편 뒤로 숨더니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이 여자 너무 무서워. 미저리 같아. 다 알면서 가정부인 척 우리 집에 접근한 거 아니야? 완전 또라이잖아. 상간녀의 적반하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죠. 남편은 상간녀를 감싸 안으며 절 노려봤어요.
그래, 집에서도 이렇게 음침하고 집착하니까 내가 질려서 바람 피운 거야. 이제 알겠어? 뭐라고? 내가 음침하고 집착한다고?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잘나서 뒤에서 마누라 욕하고 하다못해 하나뿐인 딸까지 욕하고 다녔어?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제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따귀를 맞은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눈물 따윈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상간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짝! 그러자 상간녀가 욕설을 퍼부으며 절 밀치더군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나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아! 너희가 날 뭘로 보는진 몰라도 난 더 이상 그냥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상간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그녀의 긴 머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두피는 다 뜯겨나갈 것 같고 제 옷도 여기저기 찢어지고 늘어났지만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놔, 이 미친년아! 네가 먼저 나. 남의 남편 건드린 상간녀 주제! 흥신소 직원은 당황한 듯 저를 말렸지만 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은 저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야, 민정이 너 미쳤어? 연약한 여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제 손목을 비틀며 저를 상간녀에게서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를 꼭 안아주며 달래기 시작했죠. 민정아, 괜찮아?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미리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다니. 조금 전 남편에게 맞은 뺨보다 가슴이 더 아프더군요. 제 앞에서 고작 불륜이나 저지르는 주제에 무슨 천년의 사랑이나 하는 척하는 꼬락서니가 우습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상간녀에게 남편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야, 너 이 남자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알고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 남자 사실 중견기업 과장이거든. 그것도 5년째 승진 못하고 있는. 순간 상간녀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뭐라고요? 월급? 새우 400만 원 받아요. 작년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도 못 받았고요. 그 돈으로 당신한테 명품백 사주고 호텔 데이트하느라 우리 생활비까지 뺏어 쓴 건 알아요? 거짓말. 오빠, 저 여자 말 진짜야? 아니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한테 질투가 나서 머리가 횟가닥 돌아버렸나 봐. 그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여자가 원래 이래. 망상이 심해서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믿어. 그리고 이 여자 허언증도 있어서 자기만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면서 남을 모함하는 게 취미야.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고 한 거고. 그러자 상간녀도 그 말을 거들며 그렇지? 저 여자가 미친 소리 한 거지? 그럼 그렇지. 우리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 없지. 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 쌍의 바퀴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하더군요.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빨갛게 부은 뺨.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복수를 꿈꾸며 의기양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허망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2차전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는 절 노려보고 있었죠. 너 이게 무슨 추태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벌써 전화를 해서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천박하게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다며? 네가 제정신이니? 너 어디 정신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 이가 바람 피운 거.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같은 여자끼리 그래도 제 편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닥쳐! 네가 아내 역할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왜 밖을 돌아다니겠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다 여자가 부족해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더욱 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봐라. 너 몸매 관리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결혼 전엔 날씬했는데 지금은 뱃살이 그게 뭐니? 그러니까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한테 가는 거지.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왜 너 같은 늙고 뚱뚱한 여자랑 살아야 해? 민정이 걔는 28밖에 안 된 데다가 피부도 팽팽하고 몸매도 늘씬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대. 너처럼 바가지만 긁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하여튼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우리 아들이 민정이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는 휑하니 가버리셨어요. 저는 현관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죠.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들 잘못해놓고 뭐가 그렇게들 당당한 건지 어이가 없기도 했고, 그래도 그동안 가족이라고 살을 부비며 살았던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참담한 마음도 들었죠.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충격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겠죠? 그저 아들의 시중이나 들어줄 하녀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았어요. 날이 밝았지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우리 지우.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8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민정이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남편의 목소린 차갑고 냉담했고 그 목소리에서 저는 끝을 예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날 거면 빨리 끝내자.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상간녀의 아파트에 도착하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마치 이미 그 집 주인 남자라도 된 듯한 태도였죠. 들어와. 거실엔 한때는 제 고용주이자 상간녀인 그 여자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혼 서류인 게 분명했습니다. 앉아. 남편이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빠르게 정리하자.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협의 이혼하자. 재산 분할은 각자 가진 대로 하고. 지우는 네가 키워. 난 양육권 포기할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민정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애는 거추장스러워. 대신 남편이 뜸을 들이더니 뻔뻔하게 말을 이었어요. 양육비는 안 줄 거야.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네 친정에 이미 3억이나 줬는데 뭘 더 달라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이제부터 알아서 좀 하지. 남편의 어이없는 논리에 저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미쳤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거랑 양육비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양없게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리고 어차피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네가 어제 민정이 폭행했잖아. 그때
상간녀가 얄밉게 끼어들더군요. 맞아요. 저 얼굴에 상처 난 거 사진도 다 찍어뒀어요. 아줌마가 먼저 나 때렸잖아요. 이거 상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상간녀의 도발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나도 하나 알려줄게. 난 이혼 안 해줄 거야. 죽어도 안 해줘. 너희가 아이 낳으면 호적도 없는 사생아로 만들어줄게. 어디 평생 불륜녀로 살아봐. 이 미친...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여기 서명해! 싫어!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근데 뭘 잘했다고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담아? 그럼 소송할 거야. 야, 그리고 어차피 네가 불리해. 너 민정이네 집안 빵빵한 거 보고도 모르냐? 네가 민정이네 집안 변호사들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순간 상간녀가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왜 남의 행복을 방해해? 놔! 네가 먼저 남의 가정 파괴했잖아! 또다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고 남편은 우리를 말리려다 같이 엉켜버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처음 보는 5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백을 든 부유해 보이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한 여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한 여사라 불린 여자는 상간녀의 말은 싹 무시하고 저희를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씨, 이분들은 누구지?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절 스토킹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산다고 하니까 막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한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민정씨 어머니 되시나요? 그러자 한 여사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을 짓더니 충격적인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난 이 집 주인이에요. 민정씨는 우리 집 입주 가정부 겸 제 개인 필라테스 강사고요. 뭐라고요? 입주 가정부?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동시에 상간녀를 쳐다봤어요. 상간녀의 얼굴은 이미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져 있었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민정씨 설명해봐요. 왜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싸우면서? 한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혹시 내 집에서 무슨 일 벌인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상간녀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고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면서도 통쾌해서 대신 대답했어요. 전 이 남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민정 씨와 불륜관계죠. 오늘 이혼 서류 받으러 왔는데 저인 여태 이민정 씨가 이 집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한 여사의 눈이 대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정 씨, 이게 사실이에요? 내 집에서 내가 없는 동안 남자 불러들였다는 건가요, 지금? 그것도 유부남을? 기가 막혀서 정말. 민정 씨, 내가 입주 조건으로 뭐라고 했죠? 사생활은 밖에서 해결하고 절대 집에 남자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간녀는 한 여사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제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죠. 부잣집 외동딸로 고급 아파트를 물려받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남의 집 가정부였다니. 민정아, 거짓말이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설명 좀 해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간녀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이씨, 지금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딴 게 중요해? 손 치워! 상간녀는 남편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 여사의 발 앞으로 기어갔어요. 한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상간녀는 한 여사의 바지 끝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한 여사는 역겨운 듯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한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정 씨는 오늘부로 해고예요.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한 여사님, 제발! 얼른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하지만 상간녀는 끝내 일어나지 않고 거머리처럼 바닥에 엎드린 채 끈질기게 버텼어요. 안 나갈 거예요. 절대 안 나가요. 여기가 제 집인데 제가 어딜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절대. 그러자 한 여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집에 불법 침입자들이 있는데요. 한 여사는 차분하게 주소를 불러주며 신고를 마쳤어요. 잠시 후 경찰 2명이 도착했고 한 여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간녀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이렇게 버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상간녀의 딸을 잡아 일으켰어요. 상간녀는 울고불고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그때 상간녀가 필사적으로 제 남편을 돌아보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오빠 대기업 임원이니까 아는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야. 전화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 법무팀이든 누구든 연락해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멍청이같이 상간녀는 아직도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줬죠.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믿고 있어? 어제 분명히 말해줬잖아. 이 사람 개뿔 아무것도 없다고.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아는 변호사? 있을 리가 있나? 그러자 상간녀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야. 오빠 맞지? 네가 S그룹 이사 맞잖아.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상간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설마 진짜 다 거짓말이었어? 벤츠도, 회사도, 직업도?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친, 나 완전 사기당한 거야? 나!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줄 알아! 상간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냐며 너야말로 사기꾼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정하세요. 둘 다 조용히 하고 나가세요. 경찰들은 난동을 부리는 두 사람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인과응보, 죗값을 치르는구나.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거짓말로 끝나는 법이죠. 서로를 속이고 저를 배신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으니 이보다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해야 하고 양육권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해야 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는 제 딸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거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 험난한 이혼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주시는 용기의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